경인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인일주를 먼저 쳐보면 경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경금은 도끼, 임목은 장작. 그래서 도끼로 장작을 패는 그런 모습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자, 어쨌든 경금은 양의 금이고 임목은 양의 목이죠. 그러니까 금금목 하기 때문에 극을 하기 때문에 재성인데 같은 양이기 때문에 편지에 해당되죠. 그래서 편지에 해당된다. 임목 속에는 인, 무, 병, 갑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무토는 편인이 되고 병은 편관이 되고 갑목은 편재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지장간이 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인, 정관, 정제와 구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편향되어 있구나. 인성은 뭐죠? 공부고, 관은 직장도 되고, 여자에게서는 남편도 되고, 재성은 남자에게 있어서 재물도 되고, 부인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편으로 치우쳐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관계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은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도끼, 무쇠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삼명통에서는 경금을 달이라고 했어요. 달. 자, 임목은 우리가 나무이면서도 또 동물로 말하면 호랑이가 되죠. 호랑이. 그래서 이 달이나 경금은 경금은 서쪽이죠. 그러니까 서쪽의 금색이죠. 금색은 하얀색이 되죠. 그래서 하얀 호랑이 이런 의미가 돼요. 백호, 하얀 호랑이가 의미한다. 그리고 또 임목은 삼명통에서 이 월이 경금을 월이라 했다면 삼명통에서 이는 뭐라고 했냐면 광곡이라고 했어요. 광곡. 계곡 골짜기에 있는 곡식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 관계. 자, 경인절이죠. 12운성의 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궁인데 이 관련해서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은 염경우경으로서 자, 우리가 봄에 모기 새싹이 위로 퍼져나오고 화의 기운이 사방으로 튕겨나가고 이렇게 막 퍼져나가죠. 그래서 정점이 토를 갖다가 금에 와서는 뭐죠? 이게 수렴해서 결실을 맺죠. 뭘로 결실을 맺냐면 열매로 맺어요. 그래서 열매 과실로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수에 와서는 이게 이제 저장이 되죠. 무엇으로? 씨앗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루트를 거치는데 어쨌든 이 금은 그동안 목화에서 퍼져있던 기운들을 다시 응축시켜야 되죠. 그 응축시키는 과정이 뭐냐면 숙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의 기운은 숙살직의 기운이 있다. 숙살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응축시키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말 안 되면 칼로 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금은 칼이다. 그래서 칼로 이 숙살직의 기운을 발동시켜서 결실을 맺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숙살직기를 기억하셔야 되고 또 경금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의리라고 그랬죠. 의리 또는 의협심.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칼을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법, 금융, 경제 이런 쪽이 되겠죠. 특히 이제 검찰이라든가 경찰, 그 다음에 이과로 말하면 의사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 수술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경금은 위월, 달이다. 방금 위에서 삼명통에서 달이라는 걸 이야기 말씀드렸고, 현대적 물상론에서 해석하면 크게 말하면, 자, 달도 되고 서리도 되고 우박도 돼요. 그런데 땅에서는 뭐냐면, 철은 철인데보다 재련되지 않는 무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뭔가에다 무쇠는 뭐죠? 재련을 해야 되죠. 자, 재련을 하려면 경금을 재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정화가 있어야 되겠죠. 영광로를 의미하는 열 에너지를 말하는 정화가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수가 있어야 되겠죠. 수가 있어야 담금질 할 거 아니에요. 식히고 또 다시 불에 구워서 다듬이질해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와 특히 화와 이 수의 기운이 경금일주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야만 뭔가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원석은 뭐냐면 원래 가공되지 않는 돌멩이죠. 그래서 바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악산이라고 하죠. 악산, 뭐 설악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큰 바위 이런 것을 우리가 물상론으로 경금으로도 본다. 그리고 이제 형의학적으로 보면
신기, 불기, 제기. 이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불교 절에서 쓰는 그릇이라든가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 이런 것도 우리가 경금으로 본다. 옛날에는 이 제기들이 쇠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가요? 넛쇠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다. 자, 금고, 은행, 무기고, 철강, 기계, 농기구, 자동차, 중장비, 열차, 총포 이건 다 뭐예요? 쇠와 관련되죠. 쇠. 그리고 검, 칼과 또는 수렵 이런 걸로 해서 짐승들을 사냥하는 것도 전부 이게 금의 기운에 포함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직업도 뭐냐면 이런 군인이라든가 무관, 스포츠맨 또는 깡패, 살인자, 검찰, 경찰 다 포함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경금은 바위산, 기차, 비행기 큰 쇳덩어리나 바위를 상징한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하며 자신감을 잘 드러낸다. 경금의 성질은 한마디로 의리다. 의리는 또 뭐죠? 의협심이라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인목을 보면 인목은 뭐라고 되냐면 만리 시생 인연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지렁이 이게 지렁이 인자죠. 지렁이가 꿈틀꿈틀 해가지고 뭔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지렁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과 같이 양기가 처음 발생하여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태로 말하면 자 이거는 지천택계인데 자 지는 뭐죠? 땅지자죠. 땅지자는 세 개가 다 음이죠. 그래서 삼음이 돼요. 삼음. 지천은 삼음이 되고 음은 뭐죠? 끊어져 있죠. 전부.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끊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지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천은 하늘이기 때문에 전부가 이어져 있죠. 양이죠. 세 개가 다 양이에요. 양이니까 연결돼 있어요.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읽으면 지천택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천택계를 의미하고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물이 생장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때를 의미한다. 또 인목은 단단한 나무죠. 을목에 비해서 단단하고 조목, 말라 있어요. 을목에 비해서. 그 다음에 눈목이라는 것은 어린 눈이에요. 새싹눈. 그래서 그런 나무일 수도 있고, 사목이 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을목을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자, 이 간목이 이렇게 큰 줄기가 있어요. 큰 나무. 땅에 뿌리를 뿌리고 있고, 여기서 가지가 있고, 가지 끝에서 잎이 나오죠. 이렇게. 그럼 자, 이 부분이 을목이고, 이 부분은 간목이죠. 요거는 이제 지지에서 인목이고, 요거는 묘목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묘목까지는 뭐냐면 여기까지 이 새싹이 피려면 물이 다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지하에서 물이 올라와서 여기까지 물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뭐냐면 습기가 있는 물이죠. 그래야 나무 잎사귀가 피니까. 그래서 불 타면 잘 안 타죠. 연기만 나죠. 그렇게 보시고 간목은 뭐다? 일반적으로 말라있는 나무죠. 예를 들어서 을목은 이렇게 새싹이 나고 그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물기가 다 올라온 거예요. 근데 자, 간목은 뭐냐면 우리가 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산에 무토에서 어울리는 나무가 뭐라 그랬죠? 간목이라고 했죠. 큰 소나무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소나무는 물이 이게 일종의 천수답처럼 산에서는 비가 올 때만 나무 뿌리에다가 물을 저장해 놨다가 그거를 가지고 물을 조정을 해요. 이 간목이 뿌리에서부터 물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이 을목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간목은 이 건조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물도 잘 빨아들이고 이 땅 속에 수분을 갖고 있다가 뿌리가 갖고 있다가 수위를 조절한다. 우리 사회 시간에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다 배웠죠. 그러니까 간목은 말라 있는 사목이다. 그리고 말라 있는 사목이고 그래서 수의 기운을 잘 흡수한다. 그리고 말라 있기 때문에 목생화도 한다. 잘 타죠 장작불. 그런데 이 나뭇잎이 있는 이런 가지를 갖다 태우면 연기만 나죠. 안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목생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이미 차 있기 때문에 수의 기운도 잘 흡수를 하지 못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니 광곡, 잇목은 광곡이다. 넓은 계곡의 그 곡식이다. 이런 뜻이죠. 이 간방의 산이다.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상 8개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찍어드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이는 동물로는 호랑이다. 또 절에 가면 산신각 있죠. 산신각에 가면은 할아버지, 그 다음에 호랑이, 그 다음에 동자승들이 있죠. 아이들. 그래서 거기에는 산신각에는 사탕을 들고 간다. 그 이야기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동자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동자승인가요? 동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잇나무도 잇목도 큰 나무고 고목이고 삼목이다. 간목과 같죠?
그리고 이 인자는 원래 펼칠 연자의 뜻이래요. 그래서 펼치다는 거니까 지혜를 펼친다는 거죠. 지혜를 펼친다. 그래서 지혜를 펼치기 때문에 뭐가 관련돼 있다? 교육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 중에 목은 뭐다?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목에 대해서는. 특히 간목 같은 것은 큰 나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건축 중에서도 보다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주에서 간목이 재성이다라고 하면 이 토가 관련돼서 이 목이 간목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아파트를 관련돼서 이야기를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과 관련해서 양춘연명이죠. 양춘연명은 뭐죠? 여명이 거물여자죠. 그래서 인은 인, 묘, 진이죠. 자, 이거는 1년으로 보면은 봄이고, 그러니까 이는 초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맹춘이라고 그러죠. 봄의 첫자라. 만약에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하루의 시간을 말하면 인시는 뭐죠?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죠. 그래서 새벽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뭐가 있죠? 여명이라고 그러죠. 검무스름한 가운데서 빛이 햇빛이 올라오는 거. 그것을 그래서 인은 이 양춘 여명에 해당되는 거죠. 한낮의 호랑이. 한낮의 호랑이는 어슬렁거리면서 경거망동하고 경솔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완가이고 어랭부릴지 자기중심적 고집을 의미한다. 태양과 나무, 요거는 이제 목화통명이라고 해가지고 천간에 화가 있고 목이 있는데 이게 잘 순환이 된다, 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은 목화통명은 굉장히 뭐다? 말이 달변이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도 우수하고 순리지향이고 교육자명이다. 동량지제는 우리가 이제 간목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목화통명은 언어에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는 청간동물을 우리가 호랑이로 했는데 또 고양이로 보는 이런 고양이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병인 일주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신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경인 일주의 기본 성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금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며 남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 경금일주의 경금은 뭐죠? 우리가 계절로는 금은 뭐죠? 서쪽이죠. 서쪽이고, 즉 서방이고요. 계절로는 가을이죠. 그리고 의미는 칼이죠. 그래서 의로움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의 예지 시인 할 때 금은 뭐죠? 의를 이야기했죠. 의. 그래서 이는 뭐죠? 나무. 이는 예는 뭐죠? 화. 그다음에 지는 수. 지혜. 지신. 신은 믿음은 뭐죠? 토. 이랬었죠. 우리가 오행 배석도에서. 그래서 경금은 금이기 때문에 의로움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정의감이고 의협심이고 그리고 시천간 중 강강함을 하는 최고 일주다. 좀 말이 좀 이상하게 강강함. 자, 일지가 역마살이니 평생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으며 긍정적이고 활력이 강하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경인 일주의 12운성의 역마살은 자, 요 지지를 인호술로 보죠. 인호술로 보고 역마살은 충역제오를 해서 첫 글자가 충하는 것을 말해요. 그 인신 신금이 원래 12신살의 역마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신사에서 인 신, 사, 해는 뭐죠? 이거는 생지예요. 생지는 뭐다? 생기 발랄하니까 돌아다니죠. 그래서 역마살이에요. 그 다음에 좌오, 묘, 유. 좌우, 묘유는 뭐라고 하죠? 왕지고 이건 뭐다? 도화라고 하죠. 자, 왕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성할 때예요. 가장 돈도 많고 힘도 많고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피크이기 때문에요. 이제 약간 도화기를 발휘하는 거죠. 노는 거 좋아하고 주색 잡기 좋아하고 그렇죠. 인신사회는 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번 거고 좌우묘유가 되면 가장 인생에서 황금기이기 때문에 이제 도학기적인 기질이 있고 그다음에 진술 충미는 이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고로 사고가 되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고 최전성기고 무덤에 묻히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시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신금이 여기에 있으면 뭐다 이거는 12운성의 뭐다 12신살의 역마살을 의미해요. 그런데 역마살은 여기다 인신사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역마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인이 인신사에서 인이 역마살이기 때문에
바삐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쁘게 돌아다녀야 된다. 그 다음에 해외에 출입이거나 이사할 일이 많다. 수리에 박다, 타양직에게 해외 출입하고 이사가 빈다. 이사가 빈번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경연일생은 영리하고 활발하고 경쟁에서 지는 것을 싫어한다. 결실하는 가을과 봄이 만나서 대체로 재물복 성공운이 있는 모양이다. 요거는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인일주에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재물이에요. 예컨대 경이는 뭐죠? 금이 도끼로 나무를 패버리는 건 거죠.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12운성에서 절지에 속해요. 절지. 절지는 뭐죠?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거. 그래서 이 경금은 경인일주는 이거보다 절궁에 속합니다. 절궁에. 그런데 자, 인수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무, 병, 갑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갑이 뭐죠? 재성이죠. 편재인데 이 갑은 인목에 있어서 뭐죠? 같은 목이죠. 비견이죠. 오행이 같죠. 자, 녹음보다 12운성에서 녹에 해당돼요. 그래서 녹좌 절궁이에요. 재물은 뭐냐면 녹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번 재주는 탁월해요. 돈에 관한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성이 녹이기 때문에 이 경인일주 같은 경우는 부인도 진짜 똑똑하고 능력이고 괜찮은 여자를 부인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녹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 버는 능력도 탁월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뭐다? 절궁에 속해 있죠. 궁극적인 이 돈을 벌어서 보관해야 될 창고가 뭐예요? 절궁에 빠져 있어요. 절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돈을 지키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돈은 망창 버는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득일 하나를 얻어서 실삼 실다 뭐 마찬가지죠. 하나를 얻어서 세 개를 잃다. 하나 벌어서 세 개만큼 쓴다는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거죠.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끝까지 흥청망청 쓰는 경향이 있어서 제대로 돈을 지키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돈을 모으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아껴 쓰는 거 되겠죠. 많이 벌어도 많이 쓰면 그만큼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영일주 특징이 그렇다. 그 다음에 병화가 뭐죠? 관이죠. 그 다음에 병화는 인목에 있어서 뭐죠? 장생기죠. 그래서 생좌절궁이에요. 자, 관은 뭐죠? 관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거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업도 괜찮아요. 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궁이기 때문에 끝까지 직장에서 끝까지 잊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거나 보시면 자, 관은 즉 직업은 생인데 장생인데 재물은 뭐죠? 녹이에요. 그럼 뭐다? 직장 다니면서 내가 나가면 훨씬 돈을 많이 벌 텐데 이런 생각을 암암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장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경인일주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 안에 이것을 분석해 보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할 텐데 이 정도 의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 경인일주는 재물복이 많다라는 점만 알아두시고 다만 관건은 뭐다? 그 재물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경인일주의 물상론적인 거를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경인일주는 아까 뭐라고 했죠? 월이고 흰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는 뭐죠? 호랑이라고 그랬죠. 나무라고 그랬죠. 자, 달빛 아래에 서 있는 나무일 수도 있고요. 달빛 아래에 있는 호랑이일 수도 있고 또 경금 흰색이기 때문에 흰 호랑이도 있겠죠. 다 의미가 통하죠. 자, 경인의 물상은 새벽녘의 상이다. 새벽의 별이다. 자, 인이 뭐죠? 인시니까 뭐죠? 새벽이죠. 인시는 하루에 새벽이고 새벽 3시에서 5시 반 사이니까 3시 반 5시 반 사이니까 새벽에 월이 돼. 새벽에 떠 있는 달의 모습이죠. 그래서 새벽별의 상이고 나무 위에 있는 별이다. 인이 나무니까 나무 위에 있는 달이 떠 있는 모습, 별의 모습, 백호, 흰호랑이의 모습, 의리의 상, 활발하고 강직하고 타인에게 지기 싫어해 변화가 많고 집착력, 계책정신, 투쟁력이 대단함을 특징으로 한다.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명이다. 결국 객지에서 본인의 뜻대로 성공하지만 곤모술수가 능하고 상대를 이용하여 성공하는 수가 많으며 그로 인해서 곤혹을 치르는 수가 많다. 자, 의리지상, 백호의 상은 변화가 많고 집착력, 계책정신, 쟁투력이 대단함을 의미한다. 백호는
활발하고 강직하고 지는 것을 싫어하고 독보적이죠. 그래서 이기심과 독선적인 그러한 기질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는 좋지 않다. 새벽의 별은 곧 빛을 잃어버리겠죠. 자, 새벽에 떠 있는 달이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존재감이 없어져.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무 자기의 그것만 주장하지 말고 자기 위세를 너무 믿고 설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면 실패를 자초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경이는 음양오형서 바르면 경은 금이고 목은 이는 목에 해당한다. 경금은 야무지게 연글고 인목은 툭하고 튀어나옴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인일주는 용기가 있고 위세가 당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금과 인이 뭐죠? 서로 극하는 거죠. 우리가 금목 상쟁이라고 그러죠. 금목 어, 금목 상쟁.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칼과 나무가 서로 싸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금목상쟁에 뭐가 있다? 수술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수. 그래서 금목상쟁은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성이 아주 무르고 약하며 겁이 많은 성질을 가졌다. 추진력이 있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공헌한다. 하지만 돈과 명예와 관련이 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맺고 끊는 힘이 약하다. 경인일주는 온후관대, 온화하고 후하고 너그럽고 그런 형으로 천성이 쾌활하고 낙천적이나 평범함을 싫어하는 성분을 지녔다.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기도 하며 매사 큰일을 도모하는 사주인데 타인의 장점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재주가 탁월하다. 경인일주는 이기적인 성격과 독선이 충만하고 진실한 유대를 이루기 어려우며 신용을 잘 지키지 않는 단점이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우선이겠죠. 천성이 호탕하다. 쾌활하다고 그랬죠. 풍류를 즐긴다. 호남형이고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이고 성질이 급하고 민감하고 끈기가 약하고 인내가 부족하다. 요게 이제 잡기 능하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경금일주를 보겠지만 끈기가 약하고 인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절이에요. 절궁에 속하여. 끊어지죠. 그래서 아까 재물도 뭐가 있었죠? 재성도 녹이라고 그랬죠. 재성도 녹인데 이것을 돈은 벌 때 많이 버는데 이것을 어디 앉았다? 좌절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된다?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돈은 많이 버는데 중간에 많이 벌지만 끝에 가서는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끈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가 가져야 돼요.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일지가 절제인 사람들은 잡기가 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인일주는 경인은 목자이기 때문에 외식을 즐긴다. 외식을 즐기고 화식을 좋아한다. 영리하고 처세가 좋으며 돈과 수리에 밝으나 명예를 더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인생의 처음 초년에는 공부하나 나중에는 길한 사주인데 만약에 타고난 사주 원국이 뭐가 많은 경우라면 포악한 성미와 성분을 지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경금일주가 굉장히 드세죠. 나무만 보면 어떻게 돼요? 전부 장작을 패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도 나무, 여기도 나무예요. 그러면은 경금이 도끼를 여기 들고 저기 들고 막 도끼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격이 포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악한 성미와 그런 성분을 지니고 있다. 의리와 의짐이 적절히 조화된 성품으로 항상 일을 위하여 하는 것에는 적극성을 띠고 재물이나 명예에 도움이 되지 못한 일은 적극성이 없을 수도 있다. 경인일주의 성격은 인목이 이른 봄인데 경금이 내행하여 차갑기 때문에 오직 양지만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만 의탁하려 하는 그러한 성분을 지닌다. 그리고 타양에서 자수성가하는데 제복이 천부적이어서 선윗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타고난 사주에 금이 강할 때는 예사롭게 배신하고 나중에 원하는 사기 쉬운 스타일이다. 자기가 금이 강할 때 뭐예요? 굉장히 자기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자기 입맛대로 막 쉽게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치 살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그게 남들에게는 배신으로 미칠 수도 있고 원한을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 용기와 위세가 너무 지나쳐서 실패를 자초한다. 너무 드세죠. 자신만만합니다. 자신만만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죠. 궁지에 몰리면 때때로 윗사람과 주변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성공하기도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배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경영일주는 끝까지 노력하는 힘이 아쉬운 성분을 가졌는데 즉흥적인 판단과 편견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고의로 거짓말해도 내색이 없다. 본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궁에 있기 때문에 이 경영일주는 어떻게 된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죠? 자, 경인일주는 역마질살의 영향으로 이사다빈한 성분을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타양지객과 해외 출입이 많다. 인신사해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것은 역마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 12신살의 역마살은 신금했죠. 자, 경인일주의 경금의 오는 정도에 맞고 사리에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신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인생을 실패할 수도 있으니 많은 장점을 부각시켜서 살아가면 좋은 명조가 될 것이다. 자, 이번에는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자, 경금일주가 밑에 뭐를 안고 있죠? 인목을 안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다? 절지예요. 무근이니 종재가 분명하나 인목은 화의 장생지요. 또한 병화 관사를 탐하고 있어서 종재가 변하여 종살이 된다. 따라서 조화가 비상하겠고 의리는 인정에 굴복하였으며 매사에 임사 직결하나 편견에 치우침이 흠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밑에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경인의 지지에는 일속에 뭐다? 지장간 무병갑이 있죠. 뭐다? 편인, 편관, 편제죠.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절에 속한다. 절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절의 특징은 뭐냐면 끊어지는 거죠. 우리가 절, 태, 양, 생, 욕, 대 그렇죠. 그래서 앞에가 뭐 쓰죠? 병, 사, 묘. 병 들고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그 다음에 끊어지고 젖세상과 끊어지고 절 하고 나서 태 잉태하고 뱃속에서 자라고 생 세상에 나오고 욕 자라면서 멋부리고 이렇게죠. 그러니까 절태양은 저것과의 인생이 저세상과 인연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생명이 맺히는 순간의 불안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저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걸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경연일주는 태생적으로 항상 바쁘게 돌아다니는 식성이 풀린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요 인목이 인신사이가 역마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자, 일주론의 백미인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60갑자를 여러분들은 일주론 해석이 이제 수월하겠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뭐 만들어 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 자, 이거 12운성을 찾는 방법은 제가 녹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경금은 뭐가 녹이죠? 양의 금이죠. 양의 금은 뭐죠? 지지의 신금이죠. 그래서 이 경금은 이 신금이 비견이죠. 비견이 뭐가 된다? 녹이 된다. 항상 비견이 녹이 돼요. 녹. 그 다음에 경금은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죠. 시계 방향으로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근데 어디가 와야 돼요? 인까지 와야 되죠. 자, 여기 와야 됩니다. 그래서 노광세, 병사묘, 노광세, 아니죠. 노광세, 병사묘, 절이죠. 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뭐다? 절, 궁이 돼요. 절궁. 자, 절궁이 되는데, 자, 우리가 지장간에는 뭐라고 하냐면 좌를 쓴다고 했어요. 좌절, 무슨 절궁. 그러면, 자, 인수에는 뭐가 있냐면, 무, 병, 갑이 있어요. 자, 무는 뭐죠? 토생금이니까 편인성이 되죠. 인성. 병은 화극금이니까 관성이 되고요. 편관이 되고, 갑목은 금금목이 되니까 편재가 되죠. 어쨌든 재관인 구조가 다 있어요. 자, 무토는 화토동법에서 뭐와 같죠? 병화와 같아요. 병화와 같아요. 그러면 사가 녹이 돼요. 근데 양간이니까 우측 시계 방향이죠. 그러면은 자, 이는 뭐냐면 노광세, 얘가 녹이 되죠. 그 저는 뭐죠? 생욕되죠. 그럼 뭐가 돼요? 생이 되죠. 그래서 생이 됩니다. 생자절궁이 돼요. 자, 병화는 화토동법에서 똑같죠. 그러면 생좌절궁. 자, 간목은 뭐냐면 여기가 간목이죠. 그런데 지지가 인목이에요. 그럼 뭐다?
음양 오행이 같기 때문에 뭐다? 비견이죠. 비견은 뭐죠? 녹이 되죠. 그래서 녹자 절궁이 돼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재물은 녹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겠구나. 재물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겠구나. 재물과는 인연이 많겠구나. 그렇죠. 또 차와 인연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관은 뭐죠? 생이니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인도 생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 가서 궁극적으로 어디 가냐면 이 절궁에 빠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론적인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인종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종법. 인종법은 끌인자, 따를 종자예요. 자, 이게 오행이 있는데 오행이 없는 게 있죠. 자, 목이 있죠. 여기 갑. 그 다음에 화 있죠. 토 있죠. 뭐가 없어요? 금이 없죠. 뭐가 없어요?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절궁은 똑같아요. 절궁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뭘 쓴다? 종이라고 쓴다. 종절궁 이렇게. 자, 금은 뭐가 있어요?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죠. 수는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양간이기 때문에 경금, 임수만을 목적으로 임수만을 종으로 끌어오겠지만 또 다른 경우에 옆에 다른 뭐 신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같이 끌어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면 자, 경금은 신금에서 녹이 되죠. 그러면 임목은 뭐죠? 절이 되죠. 아까 노광새 병사모 절이었잖아. 그러면 뭐다? 절종 절궁이 돼요. 자, 신금은 뭐죠? 비견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겁재가 되고. 자, 임수는 뭐가 되죠? 금생수니까 식신이 되고, 요거는 상관이 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신금은 뭐냐면 이거예요. 신금은 이거. 그리고 유금에서 이제 비견이 유금인데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가죠. 그러면 노광새, 병사묘, 절태, 태가 돼요. 그래서 절과 태는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태종 절국이 돼요. 자, 임수는 여기죠. 해수. 자, 순서는 이렇게 가죠. 그러면 노광새, 병. 그렇죠. 병종 절궁이 되고 개수는 여기죠. 어떻게 된다? 거꾸로 가야 되지. 이렇게 노광새 이렇게 되지만 그 전 단계 뭐죠? 노광새 다음에 생욕되죠. 생욕되죠. 그러면 여가 뭐가 되죠? 욕이 되죠. 그래서 욕과 병은 같이 움직인다. 절과 태는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한 11신살에 이제 11신살에 뭐가 있냐면 도화살 또는 연살이에요. 연살. 그 다음에 망신살. 그 다음에 역마살.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고신살. 남자한테 호랍이죠. 과숙살은 여자한테 호랍이. 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공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자, 도화살, 망신살, 역만살은 뭐 갖고 있냐면 삼합 갖고 만들어요. 그러면 인이 들어가는 삼합이 뭐죠? 인오술이죠. 인, 오, 술. 그 다음에 고숙살, 과식살은 방합 갖고 해요. 그러면 인묘진이죠. 인, 묘, 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동지장화예요. 동지장화. 지장화예요. 그러면 이 경인일주의 인은 뭐냐면 지살이 되고 오화는 장성살이 되고 술은 화가 돼요. 그대로 같은 의미니까 동지장화니까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도화살은 뭐냐면 도화살은 연살이죠. 그래서 후는 뭐냐면 디우자예요. 디우자 또는 중국어로 이렇게 후년 반겁이에요. 그럼 첫 번째 글자의 다음 글자가 연살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인 다음에 도화살이고 인 다음에 글자 뭐예요? 인묘가 되죠. 그래서 묘가 도화살 되고 망신살은 뭐냐면 전자가 이제 앞전자예요. 전천망역 전천망역이에요. 그러면 망신살은 가운데 글자의 앞 글자 뭐죠? 오의 앞 글자는 뭐죠? 사가 되죠. 사오미니까 사가 되고 역마살은 충하는 거예요.
충역, 재월이 돼요. 그럼 첫 번째 글자와 충하는 거, 이게 역마살이죠. 첫 번째 글자 충하는 거 뭐예요? 인신충이죠. 이렇게 뽑아내고요. 자, 고착살은, 이제 고신살은 뭐냐면 우측에 있는 거, 고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보다 과수, 과부살, 여기는 호라비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인묘진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축이 되죠. 그래서, 과숙이 축이 되고, 고신은 진사가 되죠. 공망은 뭐가 되냐면, 자, 이 공망은 경인일주는 뭐냐면, 경금과 신금은 지지의 삼합의 다음 글자예요. 그러면 자 경인이죠. 인의 삼합의 글자는 뭐죠? 오죠. 오. 그러면 오가 되고 그 다음에 뭐다? 다음 글자는 이제 이 경금이 양이니까 오자 다음 글자가 뭐예요? 오미죠. 이렇게 뽑아요. 자 신금은 자 경인 다음에 신묘죠. 신묘가 되죠. 신묘로 보면 자 묘가 들어가는 건 뭐죠? 묘가 들어가는 삼합은 해, 묘, 미죠. 그러면은 다음 글자가 뭐예요? 미죠. 자, 미자 써놓고 자, 시는 뭐죠? 음이죠. 음은 앞으로 가는 거죠. 미 앞에 글자가 뭐예요? 오가 되죠. 그래서 공망은 오미가 된다. 그래서 체크가 됐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버릴 뻔했어요. 자, 보시면 절궁이죠. 경인절입니다. 절궁 됐고 그 다음에 편인 무는 생좌절궁이에요. 생좌절궁 맞죠? 그 다음에 관은 병화는 생좌절궁 똑같이 생좌절궁이고 재성은 녹좌절궁이에요. 녹좌절궁 맞죠? 그 다음에 인정법에 보면은 간목은 그대로 넘어가면 되고 경금은 절종절궁 맞죠? 절종절궁 그 다음에 신금은 태종절궁 그 다음에 수는 병종절궁 계수는 역종절궁 맞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살 도화는 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망신살은 사가 되죠. 역마살은 신이 돼요. 고신살은 사가 되고 과숙살은 축이 되고 공망은 오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전부 맞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육친 관계는 이거 보시면 되죠. 자, 인성이 무슨 관계냐? 관이 뭐고 편제가 뭐냐? 그렇죠? 인성은 공부가 되고 어머니가 되죠. 관은 남편이 되고 직업이 되죠. 또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되죠. 편제는 뭐죠? 재성은 남자에게서는 처가 되고 돈도 되고 여자에게는 돈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나왔던 게 식신은 뭐죠? 노력이 되죠. 육친 관계로 보면 뭐죠? 자식이 되죠.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이 됩니다. 식상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는 걸 잘 뽐내는 거죠. 자, 비교는 뭐죠? 형제를 의미합니다. 동료 이런 걸 가지고 보는데 이렇게 볼 때 요 말을 갖고 찾는 거예요. 뭐냐면 자, 절궁은 다 좀 똑같죠. 절궁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거예요. 결과가 끝까지 지켰냐가 문제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다? 녹생병 이런 말 있죠. 욕사왕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친관계랑 결합을 해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인일주는 칠살과 편인의 조합을 사주해 주셨다. 아까 편관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병화가 있었죠. 편인은 뭐가 있었죠? 무토가 있었죠. 그래서 편관과 편인의 조합을 사주해 주셨다. 그래서 지장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칠살의 성분이 출세력이 강하고 이기심과 독선으로 인해서 진실한 유대 관계를 맺기 어렵다. 그리고 신용을 잘 지키지 않는다. 자기가 강한 사람들 특징이 잘 신용 안 지키죠. 늘 의리를 세우지만 의견 충돌이 있으면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는 독불장군형이다. 대인관계가 부드럽지 못하다. 건달이나 깡패 같은 기질이 있어서 굉장히 일을 급하게 처리한다. 그러니까 경인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우리 6.25 전쟁도 경인년이었죠. 그 뭐냐면 깡패 같은 그런 걸로 해서 뭔가를 한쪽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경인. 그렇죠? 경인이 뭐죠? 도끼로 나무를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관계죠. 자, 또 즉시 판단하고 편견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고의로 거짓말해도 티도 안 난다. 그리고 편제는 투기성 재물을 의미하므로 평생 뭘 준다?
큰 재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운에 직장운보다는 뭐다? 자기 사업 운연이 깊은 운이다. 이건 아까서 이야기했죠. 자, 경인에서 여기에 관이 뭐가 있었죠? 병화가 있었죠. 병화는 뭐죠? 병화는 관인데 뭐다? 이거는 생지라고 했죠. 괜찮아요. 생좌 절궁이었잖아요. 생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다? 간목이 있었죠. 이거는 편재인데 이거 뭐다? 재성인데 이거는 녹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보다는 녹이 훨씬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보다는 직장보다는 뭘로 간다? 돈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나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업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이성 재물을 의미하므로 평생 큰 재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운에 직장운보다는 자기 사업 인연이 강하다. 지지 편재는 자신, 배우자 모두 큰 재물에 인연이 있으므로 사업성 있는 배필을 만나는 운에 자신도 재물 활동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 이거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뭐냐면 남명 입장에서 경인은 이게 뭐죠? 절궁이죠. 근데 재성이 뭐죠? 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이기 때문에 철을 굉장히 극을 하려고 막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뭐다? 철을 마음대로 휘둘러요. 그런데 뭐죠?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런데 끝에 가서 뭐죠? 절궁이기 때문에 어때요? 돈을 다 까먹어요. 그런데 차가 뭐죠? 제궁이죠. 차가 뭐예요? 녹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차가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차가 돈을 많이 벌고 남자는 돈 벌었다 다 까먹고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돈이 없고 차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어때요? 차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가 다? 공처가로 간다는 거죠. 어디 있나요? 공처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셔터면 하는 거죠. 그래서 처가 돈을 벌고 자기는 젊어서는 큰 소리 쳤지만 나이 들어서는 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운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처가 녹으로 있기 때문에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유능한 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사이는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절궁이니까. 부인하고 사이는 안 좋다. 똑똑한 부인을 얻었지만 절궁이라서 사이는 좋지 않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자, 병화, 관은 절지를 만나 장생을 얻는다. 아까 이야기했죠. 병화가 장생이다. 그런데 뭐예요? 절궁에 앉았기 때문에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다가도 때려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남명의 자식이나 여명의 남편은 유력한 가운데 함께 살기는 어렵다. 왜? 절궁에 처해 있으니까. 그래서 인연이 약하다,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신이 아까 뭐죠? 녹을 얻는다고 그랬죠. 녹을 얻고 또는 뭐다 절제에 놓임으로 거금을 쥐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돈을 많이 벌지만 일단 사업하다가 뭐다 나중에 보면 재물을 지키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럴 바에 차라리 어떻게 해라? 직장을 다니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끈기를 발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절궁으로 들어가니까 뭐야? 절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털어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본인은 차라리 그럴 바에 공직으로 나가서 또박또박 월급을 받고 아까 부인이 뭐 어떤 그랬어요? 부인이 노고로 앉아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인이 재테크에 뛰어난 재주를 뽐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 보고 재테크하라고 그러고 본인은 그냥 공직으로 있는 게 좋은 업상이겠죠. 그러면 사회도 좋겠죠. 이게 이제 업상 대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번째 직업과 재물을 보겠습니다. 이거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뭐죠? 공부를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이 공부를 해서 얼마나 나중에 평생에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공부로 봐야죠. 자, 공부는 뭐죠? 인성이죠. 인성을 보면 생과 사예요. 절궁이니까. 그나마 이제 아까 우리가 이 경인의 무토에 무가 있었죠. 경인에 무병갑이 있었잖아요. 이 무토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생자겠죠. 생자 절궁인데 이런 경우는 일단 생이니까 나쁘진 않는데 끝까지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겠죠. 그래서 처음 공부에 대한 머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학업으로 뭔가를 크게 이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학마를 거치고 이룩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공부로서 성공하기 힘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할 기본 머리는 돼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뭔가 학교에 성적으로 뭔가 큰 업적을 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물벌이가 될 수 있는 직장 사업을 구하면 공부 2년은 길게 하지 않는다. 돈을 벌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 공부는 뭐다? 재성이죠. 재성은 뭐를 극한다?
인성을 극화한다. 그래서 제극인이죠. 그래서 학생 때 재성운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아요. 학생 때 재성운이 들어오면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뽐내러 다니고 뭐 놀고 뭐 마시러 다니고 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공부는 진득하게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공부할 나이에 재성이 들어오면 좋지 않다. 제극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직장을 얻었다고 가정하고 직장은 어떤가 볼까요? 직장은 뭐죠? 아까 생이었죠. 현재. 자, 생이니까 기본적으로 좋긴 해요. 좋긴 한데 끝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의 경인일주의 그 개운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절궁에 들어갔잖아요. 요거를 개운하는 방법보다 인내, 끈기. 아까 했죠. 재물은 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돈도 훨씬 많이 벌 텐데 이런 생각을 암암리하게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 그냥 참고 지내라. 그냥 꾸준히 직장 다니고 돈벌이는 마누라 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공 분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막나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이게 크게 돋보이는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이거는 경금이기 때문에 그냥 칼과 관련된 직업이 좋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법조, 그쵸? 뭐 외교도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의료는 없나요? 의료, 금융, 법, 금융, 경제죠. 법, 금융, 경제, 뭐 무역 다 이런 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의료가 없네요. 의료가. 그다음에 철강은 당연히 있겠죠. 세니까 조선 동양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공 분야가 하도 많아서. 자, 지지편제. 지지편제는 사업적인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뭐다? 녹이라고 그랬죠. 녹. 자, 경인일주에서 뭐다? 녹. 이거예요. 지금 녹. 간목이 녹에 앉았잖아요. 이 편제는 사업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큰 재물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므로 항상 큰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것보다도 자기 사업을 추구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 사업은 뭐였어? 아까 생이었어요. 장생. 근데 자기 사업은 뭐야? 녹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인연이 많다. 직장을 끝까지 하기 힘들고 직장과 주택의 주거의 이동이 빈번하다. 직주 이동이 심하다. 그 말이죠. 자, 재물은 녹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좋겠죠. 다만 절궁이기 때문에 어떻게 끝까지 재물을 지켜내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자, 먼저 식상을 보면 식상은 뭐죠? 식생재로 재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식상이 병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지랖이 넓다. 식상은 여기저기 가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고 역마성으로 돌아다니긴 하지만 절궁에 놓이기 때문에 결과물은 있다 없다? 없다. 재성이 녹자 절궁으로 놓였으므로 재물에 대한 생각이 강해요. 재탐에 대한 생각이 강하지만 결과는 절궁이라서 실속이 없거나 재물을 지키지 못한다. 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재물을 잃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나가서 기분에 그냥 그 술값 계산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지지 편제는 세속적인 융통성, 큰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모든 기질을 가지고 있다. 술집에서 지갑을 잘 빼내는 것도 이러한 기질 때문에 그렇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통이 크죠? 항상 큰돈을 꿈꾸므로 많은 재물을 쥐기도 하고 고통도 있을 수 있다. 재물을 많이 벌지만 나가는 것도 많다. 일득 삼시라고 됐어요. 하나를 얻고 세 개를 잃어버린다. 이거 뭐죠? 이거는 재성이 녹으로 앉아있긴 좋은데 녹자. 근데 뭐다? 그게 절궁이다는 거죠. 절궁에 놓였기 때문에 재물을 지키기가 힘들다 그 이야기죠. 자, 경인일주는 타고난 사주가 재물이 강함으로 급하고 빠르게 성취하려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실패를 자초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한데 변덕이 심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 경인일주 특징이 뭐다?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자, 경인일주 남명은 나이가 들면서 부인에게 경제권이 넘어가고 공처가로 변한다. 부인이 직접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보통 경인일주는 본인이 도끼다 보니까 처음에 젊었을 때는 부인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도끼를 휘둘러요. 그런데 이분이 재성이 뭐다 녹이긴 한데 절궁이 앉았다고 그랬잖아. 결국은
이 절궁에 앉아있기 때문에 벌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버리게 돼요. 남자분 사주에서는. 그런데 여자분은 어떻게 된다? 여자분이 경인주라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여자분은 어떻게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을 여자로 얻는, 부인을, 어떤 사람을 부인으로 얻는다? 자, 여기 해당되는 자가 부인자리가 뭐예요? 부인이 노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노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주 많은 사람을 부인으로 두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남자는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 때는 큰 소리 쳤지만 돈 다 까먹고 힘이 없어요. 퇴직하고 나면. 나이 들어서 사업 실패하고 나면 돈이 없죠. 근데 부인은 그때부터 야금야금 성실하게 돈을 많이 모아놔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셔터맨 하면서 눈치 보면서 사는 거죠. 자, 경인일주가 을의일주를 만나면 백년예로 한다.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합관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합. 자, 우리가 경인일주를 합을 하면 좋은 게 뭘까요? 경하고 합하는 건 뭐예요? 을경이죠. 인목과 합을 하는 거죠. 인해한목이죠. 아, 이 해자가 아니죠. 자, 을의일주가 좋겠죠. 을의일주 어디 있나요? 을의일주. 그렇죠? 자, 반대하는 거죠. 목이 될 수도 있고, 자, 간목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화극금이 될 수도 있겠죠. 병화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건 뭐죠? 인신충이 되죠. 충. 뭐, 갑목도 마찬가지고요. 갑신충이나 병신충은 이 경금과 경인일주와 축하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식 수요는 이렇게 있다.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지편제는 남녀공이 세속적인 융통성이 되므로 일찍 이성에 관심을 보이고, 남자의 편제는 기가 강한 여자를 의미하므로 소년 연애가 오고 학문 방해가 심히 따를 것을 의미한다. 여자는 잘난 남편으로 인하여 재물덕은 있으나 마음 고통이 따르는 수가 있다. 그리고 남녀공이 적당한 배필을 의미하므로 부모와 큰 갈등 없이 결혼을 이루는 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혼 이후 남자는 기가 강한 처로 인해서 가끔 불화하는 경우가 있고, 여자는 자신의 재물 활동으로 인하여 만나는 남자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남자의 경우 처의 기가 강하여 고통이 따를 수 있고, 여자의 경우는 큰 재물을 도모하다 그로 인하여 망신이 따를 수도 있으니 살아가며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 재성을 볼게요. 자, 재성은 뭐죠? 남자 입장에서 부인이죠. 또는 남자나 여자나 아버지가 해당되죠. 재성이니까. 재성이 녹이에요. 녹. 그러니까 좋죠. 왕이고. 자, 재성이 녹자 절궁으로 놓였으므로 부인이 똑똑한 부인이지만 절궁에 놓이기 때문에 무정하다. 서로 관계는 그러니까 똑똑하고 괜찮은 부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다? 정이 없다. 그 말이죠. 마음에 정이 안 간다는 거죠. 경인일주 남명의 경우는 관이 잘 짜이면 무슨 계통? 권력계통이라든가 외교계에서 출세하며 무역이라든가 다국적 기업과도 인연이 많다. 대개 처의 유첩, 처를 두고 또 첩을 두는 경우가 있고, 부인을 고생시키는 경우가 많고, 처의 인연도 많이 바뀌는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다. 결혼을 자주 바뀌어서 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각본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부인한테 가는 거죠. 각본이 처에게 가버리는 거죠. 경인일주 사주원국이 원국에 무수한데 산목이 있는 경우라면 남명은 처신이 인색해지고 자신의 아내를 극하면서 거꾸로 첩을 둘 수 있음인데, 다른 여성에게는 매우 후하다. 이거는 뭐 이거 보면 알겠죠. 경인일주가 수가 있으면 좋겠죠.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처에게 싹 가잖아요. 부드럽게 가잖아요. 기운이 순화돼서. 근데 이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목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금목 이 여자 저 여자 가서 친이라고, 이 딴 정신아니라고, 딴 데 정신판이라고 집에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런 사주를 가진 남명은 아내에게 가정의 경제권을 빼앗기게 되면 일반적이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일지에 절로 놓이면 결혼 초기에는 악부, 나쁜 남편으로서 부인을 꽉 잡을 수도 있지만, 나이 들면서 본인은 돈이 없어지고 부인이 돈을 벌면서 공처가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업상대체, 예컨대 자기가 칼을 휘두르는 업종, 예컨대 뭐 검찰이나 경찰, 뭐 이런 쪽 의사 이런 쪽이 업종이 있으면 이쪽으로 풀기 때문에 부부 사이는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개 부인을 고생시키는 경우가 많고 처의 인연도 많이 바뀌게 된다. 섹스 스타일에 대해서는 몇 표 그림을 그냥 글자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성 입장에서 남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이죠? 관. 자, 여명의 경우는 본인이 생활을 꾸려나가면 남편을 멸시한다.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해요? 가주 역할을 하는 거죠. 집안의 가주, 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부부공은 좋다, 좋다?
원만치 않다. 왜? 절궁이니까. 타고난 사주가 상격이면 권력계통에 종사하는 남편을 두지만 대개는 생각으로 본인이 무능한 남편을 먹여 살리는 성분이 강하다. 경인일주의 부부는 이기적이어서 관계가 냉랭해지기 쉬운 궁합이다. 절궁에서 그래요. 특히 연명의 경우는 평생 남자 문제로 고민하는데 이기심 때문에 배신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혼전 임신 또는 애인을 둔 채로 결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비극적인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다. 예의가 바르고 약자에게 인정을 베푸는 장점도 있으니 이 점을 부각시키면 하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 아내도 이 남편도 불륜을 저지르지만 아내도 불륜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오히려 남편을 보필하고 묵묵히 가정을 지켜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연애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 몰래 연애해보고 활동적이고 과권을 쥐고 흔드는 경향도 있다. 드라마 보면 그러나요? 재벌집에 실컷 여자들이 남편이 바람둥이죠. 그러면서 실은 본인도 가정을 다 가권을 움켜쥐고 경제권을 쥐면서 또 본인도 나름대로 또 애인을 두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여성의 성 스타일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신을 보겠습니다. 식신은 뭐죠? 여자에게는 자식이 되죠. 남자에게는 장모, 즉 처갓집이 되는 거예요. 보면 병과 역이에요. 병은 뭐냐면 우리가 12운성에서 병은 이게 12신살에서 뭐다? 역마가 되죠. 역마. 그러면 병은 뭐냐면 실제로 아픈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자식을 둘 수도 있고 또는 자식이 멀리 돌아다닌다. 그렇죠. 자식을 멀리 내보낸다. 뭘로 공부시켜서. 그래서 원처학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욕은 뭐냐면 뭐죠? 목욕이에요. 목욕. 목욕은 뭐죠? 옷 벗고 목욕하는 건 약간 도화성이 있어요. 도화성. 도화기도 있고 그다음 뭐죠? 이게 멋부리는 거죠. 멋부리는 거. 그래서 공부가 집중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돼요. 그래서 식상은 여성에게 자식이므로 병이고 12신사는 역마에 해당되죠. 절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년 이양에서 원천학문하게 된다. 그래서 자식을 절궁이기 때문에 자식과 인연이 약하기 때문에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병은 역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멀는 곳에서 학문하게 된다. 그래서 원처학문, 자, 뭘 원자, 고처자 학문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인 경우는 공부는 안 하고 멋부리기 쉽고 자식을 놓으면 상관이 관성을 상하게 하므로 남편인 과를 극하게 되므로 득자부일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상관이 뭐죠? 자식이에요. 근데 상관은 무엇을 극해요? 관을 극하죠. 관은 누구죠? 남편이죠. 그래서 처가 자식을 얻고 나서 즉 상관 자식을 얻고 나면 뭐죠? 남편을 대문 멀리해요. 자식을 낳으면 그래서 특히 이제 자식에게 집중하는 엄마들 있죠. 남편은 있으나 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는 뭐다? 득자. 자식을 얻고 남편은 뭐다? 이별, 뭐 실제로 이별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또는 뭐다? 그냥 같은 집에서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게 다 득자부별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상관에 이런 경우 요로 드는 경우 다 이렇게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남명에게는 이 식상이 뭐죠? 장모죠. 근데 역말 두고 있기 때문에 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처갓집이 멀리. 그래서 또 절궁이기 때문에 뭐요? 잘 안 찾아가겠죠. 멀리 이 처갓집과 좀 정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남명에게는 자식인 관성이 생으로 들어와서 좋긴 하나 절궁이 놓이기 때문에 학문으로 성공은 하지만 자식과 인연은 좋지 않기 때문에 자식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 따라서 자식을 원처 학문시키거나 독립해서 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역마를 이야기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는 뭐죠? 인신사회가 뭐다 생지면서 역마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역마할 때 어느 지역을 의미하냐? 만약에 우리 경인일주 같은 경우는 뭐죠? 아들이 경인일주다. 그러면 이는 뭐죠? 중국과 유럽을 의미해요. 그럼 이쪽으로 보내라는 거죠. 인이 역마면 자, 신이면 뭐죠? 북미, 유럽과 캐나다. 그 다음에 사하면 뭐죠? 호주나 뉴질랜드. 남쪽이니까요. 그 다음에 해는 뭐냐면 바다죠. 그럼 뭐다? 뭐죠? 이게 아시아 국가를 뭐라고 하죠? 이게? 동남아시아라든가 일본을 의미한다. 이쪽으로 여행을 하거나 이쪽 가서 공부하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인성을 보겠습니다. 인성은 뭐냐면 이제 어머니겠죠. 그 대비되는 것으로는 아버지도 있죠. 아버지는 재성이죠. 그 두 개를 같이 보면 자, 인성은 뭐냐면 똑같이 절궁인데 생과 사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죠? 녹과 왕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훨씬 좋죠. 부친이 훨씬 노광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뭐냐면 생사기 때문에 훨씬 어머니보다는 보다 부친의 인연이 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돈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뭐다? 절궁이에요. 결국은 뭐다? 도움 받은 돈을 끝까지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물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재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부친 인연이 깊고 모친 인연은 짧다. 이 나오죠. 생사와 노광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친 인연이 깊죠. 팔자에 화가 많거나 목이 많으면 도리어 부친 인연과 모친 인연이 고르지 못하니 부친 인연이 짧을 수 있다. 해볼까요? 왜 그런가? 경인인데 화가 많아요. 화급금 당하죠. 관이죠. 이게 화가 많거나 목이 많으면 그가죠. 도리어 부친 인연과 모친 인연이 고르지 못하다. 목이 많으면 도리어 목이 많으면 금이 입장에서는 힘들죠. 금금목이 하기가 힘들죠. 자기 칼날이 무뎌지니까. 그래서 도리어 부친이 재성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인연이 멀어지고 인성은 못 치니까 토가 있죠. 토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교는 뭐죠? 형제죠. 형제는 뭐다? 절이에요. 절태예요.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절이 미운정, 절궁이니까 뭐예요? 같이 쓰면 돼야 돼요? 싫어하겠죠. 절궁이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떨어져 지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 가서 각자 자수성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수성 가면서 멀리 떨어져 살지만 어떻게 된다? 정은 그리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건강을 보겠습니다. 건강.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금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폐예요. 폐. 대장. 목은 뭐죠? 간, 담, 허리, 임파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정도. 자, 경은 대장하고 배꼽. 이는 쓸개, 손, 송, 머리카락 그래요. 쓸개도 여기 들어가는 쓸개. 손, 머리카락. 경금과 인목이 금목 상징으로 했죠. 수술수가 있으니 조심해라. 금목 상징이 있으니 금금목을 치기 때문에 수술수가 있다. 단장과는 뭐죠? 창자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장이라든가 맹장 수술을 하게 된다. 치질이나 해소 등으로 고생하고 디스크, 치과 질환, 화상 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장, 소장 등의 맹장이 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고생할 것을 암시하고 치질이라든가 해소 등으로 고생하고 디스크, 치과 질환, 화상에도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다. 변비나 설사가 잦고 간, 담, 사지가 약하며 중년 이후 신경통이나 치통, 디스크를 조심해야 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만 해볼까요? 자, 우리가 사주로 병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인일주 사주원국에 신유가 있어요. 누가 인목이 그걸 당하겠죠. 목이 그걸 당하겠죠. 그러면 목에 관련된 질병이 생기겠죠. 신유가 있는데 화가 없으면 더욱 그러겠죠. 약할 경우는 간담이 뭐죠? 목이죠. 그래서 목에 관한 질병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질병이 찾아들기 쉽다. 그리고 경인일주 사주원국의 지지에 토가 있는데 천간에 토, 금이 있는 경우라면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기 쉬운 사주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가 있으면 천간에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기 쉽다.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화가 많은 뭐죠? 수가 많은 뭐죠? 경금일장이 수가 많고 화가 있으면 뭐죠? 수국화 해버리니까 화가 약해지죠. 화는 뭐죠? 심장, 소장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 보시지 않고 될 것 같고. 관귀학관, 태극귀인, 뇌공, 타뇌관, 단장관 이런 게 지금 적용이 돼요. 경일주에는. 자, 경인일주는 일간의 관성이 12운성의 장생에 해당되는 지지인 관기학과는 학문과 승진의 기운을 지녔기 때문에 지혜가 밝고 학문이 뛰어나 교육자로서 성공하거나
공무원이 되면 승급과 진급이 아주 빨라서 입시 출세하는 기성에 오를 수 있다. 보이직에 오를 수 있다. 태극교인은 사죄진하고 시종을 의미하므로 종래 성과를 거두는 기쁨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타고난 사죄 겪기 좋고 우수할 경우라면 입신양명한다. 태극교인 관기역관. 자, 사조원국의 인의 옆에 신금이 있거나 또는 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병인일주에 신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인신충을 하죠. 그 다음에 인사가 있으면 인사신삼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 경우라면 불의의 사고, 인신충이 되면 불의의 사고라든가 각종 풍문과 문서 구설을 많이 듣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만약에 경일간에 천을 귀인인 축이라든가 미가 있는 경우라면 구원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천을 귀인 있으면 하나씩은 구제를 받는 것 같아요. 자, 내공타, 내관이라 해서 자칫 칼맞은 범이 될 수 있으나 교통사고라든가 벼락, 전기, 가스, 화재 등의 사고가 생길 수 있다. 뭐 해야 된다? 보험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보험에 들어라. 자, 단장관이 뭐죠? 창자, 소장, 대장이 끊어지는 거죠. 교통의 질환으로서 이런 부분에 절단 수술을 고생하기 수술로 고생함이 암시된 사주다. 뭐다? 창자를 끊는다. 끊을 단자죠. 자, 끊을 단자. 끊을 단자. 그래서 절단 수술로 고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장 장애가 있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또 음식이 깔탈스럽다. 식상이 목욕으로 들어오는 경우 을사라든가 신의 일주 경우는 미각이 발달되어 있지만 음식이 깔탈스럽고 장이 취약하다. 식상이 목욕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지나치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경인주 사주원국에 토, 수, 화가 골고루 있으면 좋겠죠. 사주원국에 금이 많다. 근데 토가 있는데 수가 없는 경우라면 남녀공이 모두 음탕하고 재물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경금일주인데 금이 많아요. 금이 이렇게 금이 많고 토가 있는데 수가 없는 경우라면 남녀공이 모두 음탕하고 재물도 모으지 못한다. 뭐죠 이게? 금이 많으면 여기는 군겁쟁제가 되죠. 군겁. 같은 겁자죠. 이렇게 써야 되죠. 군겁쟁제. 그래서 이게 금이 많으면 재물을 두고 다툰다. 그런데 이거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내가 있고 내가 극하는 게 보다 재성이라고 했어요. 재성. 내가 극하는 게 재성인데 이 재성이 만약에 형제가 왔다. 비견이 오고 겁재가 온다. 그럼 뭐죠? 내 재물을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내 재물이 작아지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식상이 왔다. 그럼 어떻게 했나? 이거 선발이라고 했죠. 선발. 그럼 형제들의 선발을 빌려서 재물을 키우면 돼요. 예컨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장사할 수 없어서 너무 바빠요. 그럴 때 형제를 오락해서 형제 손을 빌려서 장사를 해서 매출을 더 많이 올리면 형제한테 주는 월급을 빼고도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형제 손을 빌려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식상이 있는 경우가 훨씬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앞에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먹다 해도 수가 있는 경우라면 넉넉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다. 수생목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경일주에 타고난 경일주에 타고난 사주원국이 삼화의 무토다. 그러면 경인일주가 화가 3개나 된다는 거죠. 그럼 뭐죠? 화는 여기서 입장에서 관이죠. 경금 입장에서는 관이 많죠. 그래서 삼화의 일목, 목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라면 남자는 관을 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출세욕의 광문에 놔두다가 일신을 그르치고 그 다음에 여성 입장에서는 관이 뭐죠? 남자죠. 그래서 여성 사주라면 그러니까 여러 명의 남성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다. 관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살, 도화살, 망신살, 역마살, 고신살, 과숙살, 공망 이거를 이렇게 딱 뽑았죠. 앞에서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인일주가
자, 과숙이 축이죠. 축이 들어오면, 자, 인과 축이 들어오면 인과 축의 지장간이 모두 합을 해요. 그래서 인, 무, 병, 갑. 축은 축계, 심, 기. 그러면 무게압화, 병신합수, 각기압도. 지지가 전부 암합을 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과숙이 들어오면은 이게 암합을 통해서 남자와 정분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인일주 여사가 축년이 오면은 암합하는 운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숙살이 오면서 이게 암합을 해서 이게 남자와 이 불륜에 빠졌다가 이혼의 전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고신사가 들어오면 경인에 고신이 들어오면 이 고신사가 들어오면 인사신 삼형이 되죠. 그러면 형작용이 되겠죠. 삼형이 들어오면 흉의 조짐이 있다. 인사신 삼형은 원래 뭐죠? 센 직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센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내가 이미 뭐 검경이라든가 이런 의사라든가 센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면 이때 사가 들어오면은 뭐다? 인사신 삼형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오히려 승진하는 게 돼요. 그런데 이런 센 직업에 있지 않고 일반인이라면 이런 인사신 삼형이 들어오면 흉살이 되는 거예요. 흉살이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흉한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인사신 삼형이 될 때는 내가 삼형의 직장에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승진이 등 반가운 일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이라면은 흉살이 발생한다. 흉의 작용이 발생하거나 관제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망은 경인 입장에서 오미가 뭐냐면 공망이죠. 경금 입장에서는 오미가 뭐죠? 화죠. 화는 뭐죠? 관이죠. 그러니까 관이 공망 맞은 거죠. 관성이 공망이므로 관직에 오래 있기 힘들고 또 직장을 때려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 경인일주라고 하면 공망을 많이 했는데 관성이 공망 많이 되는 게 뭐예요? 남편, 즉 남편 자리가 공망 맞이기 때문에 남자와 즉 남편과의 인연이 약하다. 즉 이런 경우는 뭐와 같다? 무관사조와 같아서 남자와의 인연이 약하고 남자를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무탈하게 무관심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별로 눈에 안 들어오고 남자를 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숙살 술토와 과숙이 함께 오면 어떻게 되냐. 자, 경인일주가 화개살이 술이라고 그랬죠. 자, 술. 자, 인호술에서 동지장화라고 했죠. 그래서 화개살은 술이라고 했어요. 동은 같은 걸 의미하니까 같은 자리. 그래서 화개살 술이 오고 화개는 뭐죠? 우리가 약간 종교적인 성향이죠. 과숙은 뭐죠? 축이에요. 그러면 과숙은 혼자 사는 거죠. 여자가 혼자 살면서 화개살 종교적인 색채가 오는 거보다 이런 경우는 절에 가면 우리 보살님들 계시죠. 그분들이 이제 절에서 혼자 살면서 이 종교적인 일을 거두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한 보살사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도화살 묘화가 온다. 도화살 묘가 오면 은 이 사주 원국에 있으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진도화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자오 묘유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왕지이면서 도화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냥 지지가 좌우묘유가 되면 왕지이면서 도화라고 했는데 인신사에는 뭐라고 그랬죠? 생지면서 역마라고 그랬죠. 진술중미는 고지라고 그랬죠. 고장지. 그러면 이 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역마가 되는데 실은 여기서 역마가 묘가 왔죠. 그런데 실제로 사주 원국에 묘가 있으면 진짜 역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도화란다. 그러면 실제로 역마 도화에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남자인데 묘가 들어오면서 이 도화살가 됐어요. 도화살. 그러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도화가 뭐죠? 재성이죠. 그러면 재성이 뭐죠? 돈으로 매간득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간득자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남자가 돈 주고 여자를 사서 하다가 망신살이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매간득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망신을 당함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망신살 사가 오면은 인사신 사명이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혼의 전조 현상이 시작된다.
망신살이 이제 뻗친다 그러죠. 그리고 역마신은 뭐냐면 인신충이 되죠. 인신충. 그래서 인신충으로 되기 때문에 충은 돌아다니다가 인신충도 되고 교통사고, 수술 등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역마살, 심금이 들어오면 인신충을 통해서 이 교통사고라든가 수술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는 장거리 여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럴 경우는 장거리 여행하다가 교통사고도 날 수 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경인일주는 지금 경인일주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인 것 같아요. 자, 이 경인일주에서 간목이 편재가 노광으로 들면서 재물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다? 이게 절궁에 속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재물을 지키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게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 끈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평관이었죠. 평관은 뭐죠? 생리였죠. 그러니까 직업도 괜찮은데 센 직업 가기도 괜찮은데 재물이 녹으로 왔다 보니까 관보다는 뭘로 흘린다? 재물을 탐할 수 있다. 그러죠. 아니 그 재물을 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어떻게 된다? 사업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직장을 꾸준히 다니고 부인이 이 재성이 녹으로 와 있기 때문에 부인을 돈을 벌게 하고 본인은 꾸준히 직장을 다니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럼 직장 다니면 돈을 벌었다가 다 말아먹을 일은 없겠죠. 직장을 다니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자기의 그 마음은 굴뚝같이 돈을 벌고 싶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고 직장을 꾸준히 다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이 정도 해서 경인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경인일주는 좀 이런 부분에서 특색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